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연축성 발성장애, 그 외에 근긴장성 발성장애 이런 분들께서 연락을 계속 또 많이 주시고 계신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이 너무 많이 차서 오프라인은 어렵고 간간히 온라인 자리는 있거든요. 카카오톡 통해서 빠르게 문의 답장 받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일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메일로도 계속 문의를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면 한두 자리씩 온라인 자리는 계속 이렇게 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온라인으로는 저랑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화상통화 하시면서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발성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0년 이상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좀 특징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이 성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는 것도 발성장애를 고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발성적인 측면으로 정말 고장이 난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부분은 성향에서 온 문제가 발성장애는 크기 때문에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또 큰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콜포비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이 증상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갖게 되면서 제가 중1 때인가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진동으로 바꿔놓고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서 알았거든요. 아, 나 콜포비아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전화 받는 거 안 좋아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뭔가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되게 말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가 되게 심한 사람이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도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 여전히 저는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내향적인 면도 있지만 외향적인 면도 있고 외향적이기도 하면서 엄청 또 내향적이기도 한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환경도 많이 타고 사람도 많이 타고 뭔가 분위기도 많이 타고 기분도 많이 타는 타입이라서 항상 기분 관리, 환경 관리 이런 걸 신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닫고 나서는 참 많이 노력하면서 의식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축성 발성장애나 이제 발성장애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되게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유튜브도 하시고 바깥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저와 참 공감을 잘 해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발성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또 많았어서 파악이 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나랑 성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공감을 하고 조금 더 그걸 또 해결해 보려고 오랜 시간 노력한 사람으로서 해답도 시원하게 드릴 수도 있는 건 거죠. 아무튼 이렇게 콜포비아가 대부분 또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전화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굳이 전화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뭐 전화하기를 피해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전화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까지 힘들 정도로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더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전화 받기 싫다가도 이 애랑은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이랑은 전화하는 거 괜찮고 이럴 때 있고 막상 또 싫다가도 받았는데 얘기가 재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화가 즐겁다라고 느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고 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굳이 저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저런 것까지 생각하고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치까지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겠지? 나를 되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된 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를 파악을 해보시고, 특히 내가 눈치 보는 상대가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눈치를 유독 보는가? 그리고 뭔가 아무튼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약간 그 사람을 갑적인 입장으로 내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 앞에서는 을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에 해당되는 답에 따라 그게 또 대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도 있는 거의 분석다운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먼저는 상황과 사람을 정리를 해보시고서 그 밑에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의 근본적인 답까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건 거의 뭐 족쇄의 단계죠. 거의 내가 그 사람의 종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관계 정리까지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근히 옹고집이에요. 고집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FM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이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보면 호불호가 굉장히 뚜렷하고 강하고 흑백 논리가 정말 강하게 박혀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 보통 이제 발성장애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에 해당되는 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 중간에 뭐 되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회색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의 수를 딱 떼고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극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슬퍼도 매우 슬퍼하고 기뻐도 매우 기뻐하는 이런 극적인 성향이 많고, 흥분해도 흥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도 긴장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식으로 중간이 좀 없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일단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패닉이 와도 급격하게 패닉하는 경우도 많고요.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꾸준히 받으시면서 목소리가 너무 잘 나와요. 이미 그게 확인이 됐거든요. 자기 입에서도 시인을 하고 제가 들어도 너무 이미 좋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어떻게 말하는지 다 까먹었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분들은 진짜 이렇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도 있지만 생각외로 이렇게 말소리 자체가 잘 안 나오는,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심한 분들이죠. 완전히 뭐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니까요. 떨려서라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니까요. 소리가 안 나오고 이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위험군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조차 이제 소리를 잘 나오게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일주일만 지났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패닉성, 제가 수업할 때 제일 많이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런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잘 됐고 꾸준히 잘 됐는데 갑자기 이런다고? 저도 좀 놀랬었는데, 연축성 분들을 이제 10년 이상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중에도 되게 대표적인 특징들이 이런 패닉성이더라고요.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또 겪거나 나한테 자극이 됐던, 그런 부정적인 자극이 됐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또 일어났거나, 한 주 동안 그 일을 한 번이라도 딱 겪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려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이렇게 회복 탄력이 좀 빠른 분들이 있고, 아예 무너져서 0층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지하를 드릴로 막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연축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복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개복치 같은 성향이 많아요. 저도 한 큰 개복치 중에 하나인데, 저도 말도 안 되는 개복치인데, 내가 일단 개복치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맨날 패닉해서 난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아, 난 개복치구나. 이걸 아는 것부터, 시인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시인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나는 되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면 정신 못 차리고, 말도 안 되게 망가지는 타입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방어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장벽을 미리 만들어 놔서 뭔가 폭탄이 팍 하고 날아와도 견딜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다 당하고 무너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방어벽이라고 세운 게 너무 약하면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도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것 자체가 또 되게 충격이에요. 난 열심히 쌓아 올린다고 이때까지 방어벽 친다고 열심히 내 것도 해야 될 일도 하면서 방어벽까지 치면서 이런 노력이 되게 헛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어벽도 아주 단단하고 옳은 놈으로 골라서 방어벽을 세웠어야지 애초부터 헛된 노력이 될 걸 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한두 번, 많게는 세네 번이면 충분해요. 계속 무너져 내리면 그것 자체에 이미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좋은 방어벽을 공짜로 준다, 세워도 준다 해도 그냥 거부해버려요. 아니, 내가 해봤어. 안 되더라니까. 이래 버린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의미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방어할 자신이 없으면 공격당하는 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번 당하고 노력이 무산되고 거기서 또 좌절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완전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기 전에 그 전에 아예 공격받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던지 아니면 정말 좋은 방어벽, 최소한의 나를 지킬 만한 방어벽은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지식도 쌓여야 되고 그걸 훈련하는 훈련법도 옳게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지한 상태가 연축성 발성장애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더라. 이것도 많이 제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바이고요.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타입.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게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억지로 하기 싫으면 억지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마음은 진짜 너무 큰데 억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병이 나는데 마음의 병이 발성적 병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방어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호흡도 결국은 자기 보호라고 하거든요. 호흡이 고장났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기를 자기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남들은 자기 방어를 호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딱 목 졸라버리면 3초 안에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호흡은 생사와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호흡을 말하면서 잘 안 해줬어요. 막 하는 건 막 하는데 숨을 마시면서 에너지를 다시 공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항상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비상사태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말하는 행동 자체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말하는 행동 자체를 꺼려하게 입력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엔 분명히 말하는 것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말하는 게 싫어졌어. 이렇게 돼버려요. 말하는 게 싫어진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이제 입력값이 바뀐 거예요. 너 어차피 말만 하지 숨 안 마셔줄 거잖아. 나 그러면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몸이 협조적이지 않게끔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디서 온 거다? 숨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니까 몸이 비상사태라고 느껴서 말하는 행동으로 연결시켜주지 않는, 그래서 병원 가면 이거를 자율신경계 장애라고 합니다. 남들은 알아서 숨 마시고 생각 없이 말해도 그냥 나오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당신은 그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네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자율신경계 장애는 보험도 안 돼요. 왜? 정확한 뚜렷한 답변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이게 고쳐진다라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거에 대한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진단명이기도 해요. 아니,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니.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거는? 이런 생각마저 가지고 삶에 대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시고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숨을 제대로 안 마셔주는 거, 자기 보호 본능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말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장이 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좀 다양한 방법, 승화도 있잖아요. 꼭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승화라는 것도 있는데, 승화적인 것도 나는 잘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고 억지로 하기만 하고 있으니 괴로운 것만 내 인생에 있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나를 지키면서 할 건가, 내 멘탈과 내 육체를 지키면서 할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온통 스트레스예요. 온통 다 정신병 날 것만 내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변하면 표정도 안 좋아져요. 표정이 안 좋아지면 거기서 좋은 발성도 나올 수 없는 이런 근육적인 연관성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리고리로 엮여서 발성장애로 여러분들이 굳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축성으로 오신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세밀하게 또 하나하나씩 꺼내놓으면은 되게 충격을 받아요. 울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잘 이해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선생님은 늘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미 너무 저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겪어서 이러했는지, 개인마다 그 세부적인 상황과 사람이 달랐을 뿐이지 거의 이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도 받으시고, 아무도 해주지 않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고리가 끊어지고, 그에 해당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이지, 절대 두루뭉술하게 빨대 훈련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빨대 훈련하다가 오히려 성대 더 너덜너덜해지신 분들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더 안 좋아져서 문제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없다면 깊이 있는 고민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었고요. 이걸 통해서도 안 잡히는 문제는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 진짜 그런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호불호가 너무 강하고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고 나는 진짜 좀 FM이야. 좀 뭔가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난 좀 항상 좀 급해. 흥분을 잘해. 긴장을 너무 많이 해. 나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없어. 난 진짜 개복치가 맞아. 인정이 되셨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본 얘기가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컨택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